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가 굉장히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죠. 고금리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은 영구히 계속된다라는 것. 결국 미 연준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엄중한 전망과는 달리 시장은 9월부터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거라는 이 썰들을 많이 풀고 있는데, 얼마나 희망 회로에 가까운 말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기대라는 단어를 붙잡은 채, 그래도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엄청난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기적을 내리쓰고 있는 건데, 현재 채권 거래 시장에서는 연준이 최소 2차례 이상은 기준금리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상당히 아주 시니컬한 경제 전문지인데 되게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는 면이 많아서 이렇게 영구히 계속될 고금리 상황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뻔히 미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금리를 계속해서 무등을 태워서 가는 중립금리가 기본적으로 전체 금리의 궤적을 밑에서 꿰고 있는 밑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려올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중립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기저에 금리 움직임을 차곡차곡 쌓아서 금리 기준이라는 판단의 준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중립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도저히 기준금리는 아래로 하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미국은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연말에 인하 쪽으로 갈 거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여진 부분이 바로 중립금리인데, 이 중립금리가 2.8%로 올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해서 누르고 있는데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올랐던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2%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면 나머지 0.8%가 중립금리 상승분인데, 이거 상당히 많이 뛰어오른 양상이라고 보면 될 정도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리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간다 해도 티가 안 나. 전체적인 긴축 분위기는 밑돌에서부터 옥죄어오는 아주 빡빡한 분위기로 첨예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니 기본 가닥이 긴축금리 수준인데 아무리 가오를 유연하게 잡는다 한들 이게 인하라는 분위기가 제대로 날 수 있겠냐고. 중립금리가 2.8% 정도 수준으로 뛰어오른 적은 연준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한국만 미국이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거라는 아주 집값에 대한 신뢰에서 국뽕도 이런 국뽕이 없을 겁니다. 국가대표급 집값에 대한 태극마크 제대로 달고 사상 유례없는 불장을 기대하고 내달릴 준비를 한다는 건데, 이 브라질하고 월드컵에서 3대 0으로 이기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대책 없는 집값, 국뽕이 이 정도 수준에까지 목에 차서 목이 막힐 정도로 올라와 있는 건데, 도대체 한국의 중립금리는 딴살림을 차렸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한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립금리 자체가 고점 3.3% 정도로 형성이 된 것으로 자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준금리 3.5% 수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으니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지수를 여기서 빼야죠.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3% 정도 가까이 되는데 중립금리에서 빠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 당연히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인하로 가자니 물가지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미국 기준금리 동선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블룸버그가 도저히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 같은 고금리는 영원히 굳어질 거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중립금리가 3.3% 정도 된다는 전망을 내놨다는 얘기죠. 잠시 후면 오늘 날짜 6월 24일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라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설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강성 발언이 예상이 될 것은 지난 주말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발표된 미국 구매자 관리 지수, 특히 서비스업 관리 지수가 PMI 55.1을 찍었고 시장 전망치 54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51.7을 기록, 예상치 51.3을 휙 하고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은 다시금 소나기에 채찍이 들어온 거고 사정없이 금융시장 향해서 채찍을 내리칠 기세를 보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어떠한 발언에도 다시금 다음날 완전히 맑게 개인 상태로 얼굴을 들이미는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월러 의사는 24일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중앙은행 저널 컨퍼런스에서 개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금리 전반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될 건데 앞으로의 전망을 강도 높게 말할 가능성 아주 높죠. 이 양반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욱 강하게 밀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1388원을 찍고 있는데 살짝 1390원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월러 의사의 강경 발언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내일 1400원대로 훌쩍 월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번 주 PCE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8일에 발표가 되죠. 이것도 되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파토를 내버릴 만한 강력한 수치가 나오느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결국 지수는 그때그때 미 연준의 판단 근거는 되겠지만 결정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 연준은 초반에 블룸버그의 전망대로 전혀 기준금리를 인하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만 잘 보존을 하면서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장도 새롭게 열지 않았습니까? ETF 현물로 이더리움까지 편입을 시킨 마당에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모든 자산 가치를 달러로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단일 금융체계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고 결국엔 이런저런 세계 각국의 금융의 궤적을 새로운 질서, 뉴오더, 기준금리라는 어찌 보면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통화 조절 능력의 컨트롤러를 딱 손에 쥐고 있는 건데 절대로 금리는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만성 재정 적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저히 미국이 뭔가 경상수지, 무역수지라는 현물 박치기로는 사경을 헤매는 4경이 넘는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없는지라 당연히 금융을 움직이면 손쉽게 손실을 곧바로 환율과 그로 인한 환차익으로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데 뭐하러 금리를 내리려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자국 이익은 현실입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고 이렇게 세계 경제 자체가 디플레로 가는 와중에서도 미국이 독주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국 기준금리는 거칠 것 없이 내달릴 기세로 달려갈 거다. 그러니 중립금리도 가장 밑에서 기준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중거점이 될 수 있어도 굳이 이걸 내리지 않고 이번에 기준금리 5.5% 동결하면서 2.5%에서 2.8%까지 중립금리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기승전 달러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위안화 평가져라, 그러니까 스스로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지금 사방이 관세 보복이라는 세금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수출길 막히면 중국도 답이 없거든. 일본처럼 엔저를 그대로 방치해둬버리는 스탠스로 그러니 일본 내수는 거의 불이 붙었고요. 의도적인 엔저 지속, 눌러놓은 스탠스가 일본 수출의 활로에서 틈새를 만드는 거 빤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위안화도 평가절하로 가자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화는 그냥 그대로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정도로 달러 등살에 중국은 거의 백기를 든 상태죠. 미국이 확실한 금융지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중심주가 이 달러의 가치인데 굳이 무역전쟁 의도적으로 피곤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달러가 눌러놓은 이 위안화는 거의 중국 경제 자체의 위기감을 들게 할 정도로 통화전쟁에서는 게임도 안 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는 지금 고점에 물려서 꼼짝달싹도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빨리 팔려는 사람들의 이 폭발적인 상승, 반등, 폭등, 불장이라는 온갖 구사할 수 있는 집값 상승세를 더할 수 있는 말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이런 이유죠. 금융환경으로 볼 때 중립금리가 버티고 있고 환율로 볼 때 주변국들의 위안화, 엔화, 평가절하 가까스로 대출에 의존한 그것도 정책 대출 저금리를 물고 있는 거래량에 의존한 채 외줄타기 같은 아슬아슬한 집값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선 이걸 집값에 대대적인 반격으로 보이게 해야만 뭔가 그럴싸한 반전의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엇갈리게 나올 텐데 하반기에 정말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존 그림에 개치를 하게 되는 아이들이 막 어지럽혀 놓은 그림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을 채울 게 없어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건 작품이 아니라 그냥 동심을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시장에 막연한 집값 폭등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대출로 때려넣기 시작한 이 움직임. 결국 시장 자체의 원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장은 그냥 그 시장 자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배태나게 되죠. 아무리 단기적인 수요가 붙어도 이게 약발이 끝나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집값의 변곡점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건데 결국 7월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8월을 넘어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인 이 가역적 상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쭉 밀고 가게 될 줄 알았던 상황인데 변수가 한국 부동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탁 PF 이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고 금리 부분은 요지부동 하늘은 선택지가 별로 없겠고요. 시중은행이 주담대 내리겠다 하지만 지금 우대금리가 그렇게 내려간 거지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4%대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딱 뭔가 묶여있는 상황을 자꾸 풀어내려 하는 게 손을 더 탄다고 오히려 시장이 더 콘조세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마지막 밑돌이라 할 수 있는 신생아 대출 9억 이하 아파트 대상인데 국토부에서 소득 기준을 2억 5천으로 확대했다는 거. 그냥 내년부터 이런 기준 없애겠다는 얘기죠. 9억 아파트 거래에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영성, 강남 쪽은 지지부진. 아무튼 이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금리 상황과 환율 상황이 녹록치 않고 한국은행이 충격적으로 발표한 중립금리가 3.3%나 된다는 것. 결국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고 기금이 곧 올해 안으로도 고갈될 것으로도 보여서 이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가역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으로 집값이 다시 급격하게 거꾸로 가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이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블룸버그의 전망 다소 충격적이죠. 게다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은의 중립금리 발표 역시도 충격적인 건 이게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보다 중립금리가 지금까지 올라온 궤적이 더 심상치 않은 거고 대출 증가세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에 변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심리로 움직이는 그것도 빛의 속도로 증시처럼 움직이는 한국 부동산은 아주 큰 충격 속에서 가역적인 집값 장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